아,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모임 자체가 제가 그 언택트 상황에서만 진행을 해보려고 그런데 화상 교육도 안 하고 줌도 안 하고 한번 진행해보는 형태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예 사실 카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 생각을 아직 한 달 정도 좀 지났었는데 그리고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얼리보드도 모으고 얼리보드도 모으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해 준비하다가 오늘 딱 이 마음 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아마 진짜로 이렇게 이번에 얼리버 분들은 다 굉장히 실험적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원고도 막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원고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오크스도 있고 질문도 있고 강의도 많이 했는데 왜 안 써지지? 뭐 이러면서 이건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지 남의 시 쓰느라고 제 시도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안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뒤처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그런 판단이 들어. 아, 난 뒤처졌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근데 뒤에서 따라가는 저도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예를 들자면 뭐 배우는 것도 굉장히 빨리 배우고 근데 뒤처지고 천천히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다들 열심히 사는데 나 혼자 막 놀고 다니고 놀러 너무 열심히 노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지 알고 착각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 딱 하나만 드린다. 오늘 하나만이라도 이게 그래도 참여하신 그런 고마운 마음에 뭔가 드리려고 하면 제가 뭐 줄 거 없잖아요. 성찰하는 방법론, 성찰 방법론을 지금 이제 마련해서 하는데 이 지금 그 디자인 2022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약간 다룰 수는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이 성찰 앞에 이름을 붙이면 그냥 그 재미삼아 부르는 이름은 봄봄봄 성찰이에요. 봄봄봄 봄이 세 개나 있어요. 봄봄봄 음, 성찰인데 티어리로 이야기하자면 이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변혁적 성찰 음,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플렉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정리해보고 제가 코칭하는 리더들을 실험하고 그다음에 코칭하는 조직들을 그런 성찰적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인데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거 이 녹색 이야기 하필 보이네 이제 리더십 문을 열다 이 질문책이잖아요. 내년도에 이제 독서 모임도 같이 진행할 건데 독서 모임 주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창준 박사님 이름 말고 이창준 박사님 소개한 이론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제 이 누구더라?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 그 전환학 트랜스포메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전환학습이라고 아주 옛날에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 메이치로의 연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환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까 아이덴티티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쿠고 이데이식 선생님께서 어, 내가 체인지 메이커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깨어나는 과정들 있잖아요. 뭐 거꾸로 교실을 하면서 내 새로운 형태 정체성들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전에 최영 선생님도 이제 참여해 보셨고 뭐 지혜님도 참여해보고 권영 선생님 참여해봤겠지만 제가 영웅의 여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른스러움이 있는데 그 어른스러움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됨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 그래서 아무나 일깨울 수 없으니까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을 일깨워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몇몇 코칭에 나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일깨우는 과정, 그러니까 그게 깨어나는 과정, 이제 그런 과정들을 뭐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자면 이제 변혁적 학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정체성이 변해 나가는 거예요. 최원 선생님이 그냥 이제 좋은 뭐 선생님으로 살다가 영어 선생님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 해 나가면서 굉장히 힘듦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아무튼 이분이 세 가지
세 가지 그런 변혁적 단계라고 해야 되나? 변혁에서 경험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한 게 있고, 근데 그거가 동시에 이제 성찰적 모델로 제가 변화시키면서 했던 게 이제 봄봄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봄, 뭔지 기억하신 분? 사이클론 해가지고 무엇이 첫 번째인지 모르시죠? 뭐가 첫 번째일까요? 봄봄봄. 바라봄? 아라봄? 아라봄 좋다, 아라봄. 아니에요. 바라봄. 바라봄. 오, 바라봄. 바라봄은 없어요, 거기 내 후보 중에. 페이스북을 잘 안 보셨구나. 다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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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 관찰해 봄. 나는 팬클럽이 아니었어요. 팬클럽인 줄 알았는데 팬클럽이 아니네. 페이스북을 잘 안 봐요, 요새. 난 페이스북 말고도 됐어. 그래, 얘기하지 맙시다. 관찰해 후보는 봄. 뭐냐면 돌아봄이 있고요. 돌아봄. 돌아봄. 돌아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글자를 빼면 돌봄. 돌을 빼면 안 되고 알을 돌봄. 알을 빼고 돌봄. 그 다음에 거기서 돌을 또 빼. 봄. 봄. 이 세 가지예요. 돌아봄, 돌봄, 봄. 이 세 가지인데 처음에는 제가 돌보다가 보는 건지 알았어요.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 와이프가 요즘에 그 소방관 상담하다가 그 돌봄에 대한 자기자비와 관련된 게 전공인데 그런 건데 이제 그 자기 돌봄과 관련된 그 좀 뭔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그 구조화 시켜주다가 조금 돕다가 그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론도 비슷하더라고요. 흐름이 비슷해요. 처음 시작점은 어디냐면 돌아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메이츠로가 이야기하는 거로는 영어로는 이제 그 크리티컬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판적 성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리플렉션은 아주 심플한 형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찰 돌아보는데 깨지는 돌아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뒤쳐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내가 나쁜 리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면 호민의 선생님 요즘에 이제 안 좋은 일도 막 있고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세상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 자신이 참 힘들구나.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대 선생님 예전에도 지금도 이제 어려운 경험 이제 하고 계신 걸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요즘까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려운 일 있으셨잖아요.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욕먹는 거. 근데 그 욕먹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한없이 나쁜 사람이나 못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잘 살아왔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삶이 전개가 안 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돌아봄의 목적고 돌아봄의 결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깨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전에부터 있었는데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리플렉션을 할 수 있게 되면 깨져요.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돌아봄의 결과 열매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움자로 돌려요. 그걸 설명이 안 되는데 돌아보면요. 깨움이 일어나. 깨움이. 뭐 일깨움이든 깨움이 일어나요. 움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돌아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울하고 심심하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그리고 깨진 다음에는 당혹스럽거나 뭐 안 받아들여지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현실에서 굉장히 부적응하게끔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크리티컬 리플렉션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올해 이제 매년 성찰할 때 긍정적 성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삶 속에서 시련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게 닥쳤을 때 일어나는 게 크리티컬 리플렉션인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 사고를 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리티컬 리플렉션에 도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크리티컬 리플렉션이 안 되면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사실 기반한 성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거짓되게 살기 쉬워지죠. 아무튼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어진 경험이 없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있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나는 여러분 이야기 거의 호민 선생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 아주 많아요.
호민의 삶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내가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깨어난 어떤 경험 어, 하나. 일단은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소송 걸렸죠. 반짬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음, 그 조금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깨어짐은 이제 3년 전에 음, 이제 여고에서 고3을 가르치다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음, 그 이전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달라짐? 음,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 해서 학교에서는 항상 막내였어요. 음, 40살까지. 음, 국어과 막내. 음, 중고등학교는 신규 교사가 많지 않거든요. 음, 항상 어떤 막내로서의 삶과 포지션이 익숙해다가 음, 이 사대부중에 오니까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국어과에서. 음, 그러니까 포지션이 너무 달라지고 그냥 막내로서의 포지션과 행동으로 했었을 땐 이 음, 조직에서 제 행동이 너무 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교사의 생활과 일상생활과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가? 음, 이런 무너짐이 3년 전에 있었어요. 또 음, 대학원 공부를 같이 시작하면서 대학원 풍 문화도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언어 습관이나 이런 행동 반경, 비언어, 반언어적인 그 의사소통의 방식이 그 학교 학과마다 있잖아요. 음.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거든요. 교사이지만.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어떠한 인간인지 기초부터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었죠. 음, 3년 전에. 예.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우리 사실 이런 거 막 술 먹으면서 깊게 얘기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들이 외부에서 많이 와요. 외부에서. 근데 사실은 외부 환경의 조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는 혹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외부적 조건일 뿐이고 그게 이제 표면화해서 드러나는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돌아보고 나서 깨지고 나서 우리는 혼돈에 빠지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호민 선생님 덕에서 더 나가죠. 근본적인 것부터 다 흔들려서 생각들이 다시 잡혀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면 의식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 돌아봄을 완전히 깨어져서 무너지기 전에 아니 온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혹은 한 달마다 혹은 1년마다 나를 돌아보고 좀 더 건강하게 깨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돌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봄이라고 해서 봄. 그냥 보는 거예요. 돌아본 성찰 다음에 이분의 이제 이론은 사실 다이얼로그라고 이제 리플렉티브 다이얼로그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성찰적 대화는 대화인데 그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그 양자물리학 이제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제 대화가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얼로그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홍민 선생님 다이얼로그 좋아하시는. 어. 근데 깨어진 다음에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치유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혼돈스럽고요. 우울하고 그다음에 죄책감을 느껴지고 그러는데 나를 뭐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평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대화들, 그다음에 내 목소리를 누군가 들어주는 뭐 상담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선생님 힘드시죠? 뭐 하면서 내 이야기 막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누군가 들어주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돼요. 뭐만 일단 무너진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기존의 안경이 깨진 상태에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안경이 깨진 상태에서 새로운 게 보이죠.
사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뭘 봐야 될까요? 그때는 뭘 봐야 될까요? 이걸 보게 돼. 대화하면서 이걸 보게 돼.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봐요. 우리 공부 잘하시는 안현 선생님 얘기해 주신다면 여기서 공부 제일 잘하게 생겼잖아. 아, 그런가요? 아, 어, 제가 박사모를 하나 이렇게 하고 올까? 깨어지고 나면요. 가능성을 보게 되지 않나요? 가능성. 근데 가능성을 보는 거 전에 뭘 볼까요? 진실. 진실. 진실을 깨어질 때 이미 봤어요. 그 뭐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 호민 선생님 이야기 하신답니다, 박사님. 허 박사님, 서울여자 박사님, 우리 보는데 못될 것 같아요. 어? 뭐라고요? 박사는 어려워서 그냥 수료만 하려고요. 그래요. 알았어. 이재 선생님, 네. 이야기 잠깐 듣고 싶어. 우리가 네.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뭘 네. 봐야지 굉장히 거기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일단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인 나를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객관성 속에 숨어 있는 뭔가 같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초성 퀴즈 하면 안 될까요? 초성. 알았어. 부족한 거 본다. 그다음에 내가 지향하는 가치 본다. 가능성도 본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는 것 중에서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모델들이 여기 많잖아요. 가르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나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화들을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바라보는데 뭘 봐요? 나의 감정들을 바라보죠. 내가 화가 났구나, 아니면 내가 슬프구나. 사실 그거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슬픔 밑에 있는, 감정 밑에 있는, 우울하고 화난 거 밑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뭘 갈망하는지, 내가 무엇이 내 안에서 필요로 하는지들을 솔직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대화하면서, 내가 그런 게 맞아. 그런 게 필요했어. 내가 친구가 필요했어. 아니면 내가 뭐 목적이 필요했어. 아니면 나는 좀 진실한 관계가 필요했어. 라고 하는 자기의 필요들이, 그러니까 남이 이런 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주입해 주는 거 말고요. 세상에 주입해 주는 필요 말고, 나라고 하는 유기체적 존재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나라고 하는 스피리추얼한 존재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대화하면서, 그냥 뭐, 아니면 정말 스쳐지다, 노래 한 자락에서, 아니면 그림 하나에서, 그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내한테 필요했던 게 그거야. 뭐 어떤 게 또 필요 밑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데아적인 형태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걸 바라보게 되고 그 필요를 보는 데까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어지면서 또 약간 더 건강하게 볼 수 있으면 나의 필요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나 세상의 필요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옛날에 아직 굉장히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볼 수 있어. 그건 내가 내 필요를 보는 사람이 타인의 필요를 보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필요도 못 보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필요를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의 니즈들을 잘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타인들의 필요들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얻는 그런 컴패션이나 엠파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더들 코칭을 많이 하는데 리더들이 자기가 뭘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보이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못 보는데 가능성을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잘 될 거야 이야기해도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데 그 필요가 채워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감이 안 돼요. 잘 될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여기 허전한데 뭐가 잘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필요가 저걸 하게 되면 이 필요가 채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자기 필요들이 인식이 된 상태여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성찰들 우리가 대화들을 나눠야 될 것들이 이게 깨어진 다음에 어쨌든 자기한테 좀 이렇게 뭔가 꼰대짓 하는 사람 말고 충청평가하는 사람 말고요.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자기 감정도 들어주고 필요도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담소 나누면서 아니면 좋은 대화 나누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가 저런 거에 울림이 있어. 저런 것하고 공감이 되고 감동이 돼. 라고 하면서 자기 필요들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한 두 번째 성찰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데 뭘 보냐? 필요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통로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 자기 감성들하고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더 깊게 들어가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재구성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아무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뭐 새로운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안경들을 쓰고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 그래서 아이들 온전성이라고는 만약에 안경을 새롭게 맞췄어요. 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을 맞추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과정을 아까 움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티움의 과정인 것 같아요. 아까는 깨움의 과정이었으면 이 과정은 티움의 과정. 그러니까 내 안에 중요하게 아직 잠들어 있었던 씨앗 같은 게 아니면 저기 처박혀 있었던 씨앗, 물이 안 졸였던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필요가 어쨌든 세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아이들한테 거꾸로 교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 거야. 자기의 배움들을 뭐 주도하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뭐 이런 걸 만들어 줄 거야.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목소리를 내게 그게 잘 됐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한테 필요한 성찰은 그런 성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건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좀 하기 힘들어요. 진솔한 대화들을. 진솔한 만남, 진솔한 대화가 우리 성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봄은 돌봄이잖아요. 돌봄이에요. 뭘 돌봐야 될까요? 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필요를 돌보라고요. 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의 필요가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막 지쳤어. 지금의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어졌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지금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지? 진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게 뭘까? 아니면 진짜 우리 뭐 학교에 저 선생님한테 이데아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뭐지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자랑 이세 번째가 사실 그 돌봤을 때 이제 이 뭐라고 하지 잘 돌보면 키움이라 자람이나 키움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잘 돌봐주면 잘하거든요. 키워지잖아요. 키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키워지려면 자라나려면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리플렉티브 액션이었어요. 성찰적 행동이에요. 성찰적 행동. 그러니까 자기가 성찰해서 알게 됐던 중요한 깨달음을, 중요한 목적을, 중요한 가치를, 중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행동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배움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배움이 이루어야 된다. 근데 행동으로 나를 돌보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어른을 일깨우는 게 중요했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내 어른됨을 돌봐줘야 되고요. 다른 분의 어른됨을 돌봐줘야 돼요.
그게 아주 선순환하더라고요. 나만 채워주면 채워지지 않고 내가 그런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함께 채워가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성찰은 내가 정말로 돌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여기다 이제 질문만 붙인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로 진실되게 진솔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내 삶을. 혹은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깨닫고 선택했던 것을 돌보고 있는지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 사람들이 프랙티스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제가 구름이라고 부르는 제가 코칭하는 다른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그분이 더 성찰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툴킷을 만들자라고 엊그제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또 다른 리더하고 작업을 하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반 노트 아시나? 기록하는 방식에서 반반 노트?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반으로 접어요. 그래서 반만 접고 이쪽에 쓰는 것과 이쪽에 쓰는 것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쓰는 걸 추천해가지고 그냥 말로 할게요. A4지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네. 직접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쉬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이 성찰을 하고 싶으면 본부분 성찰하고 싶으면 종이 한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종이 한 장을 마련해요. 그 바보 아저씨 같은 이야기야. 너무 쉬운 이야기야. 일단 종이 한 장을 딱 접어. 그래서 선을 딱 접고요. 아니면 여기 이걸로 해도 괜찮아요. 삼국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삼국기를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봄을 쓰는 거예요. 선에다가 봄을 쓰는 거예요. 봄 이쪽면 봄, 선의 위에 봄, 그 다음에 봄. 첫 번째 봄은 뭘 한다고요? 돌아봄. 돌아봄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티스트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냥 의식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점 찍고 하나씩. 예를 들자면 안현 선생님이 나갔구나. 기분 나쁘다. 어떻게 내가 이 얘기하는 나가지?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자면 고영원 선생님 진짜 바본가 보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 너무 걱정돼. 뭐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의 교육을 못 들어서 속상하다. 그냥 그렇게 내한테 있는 그 불편함이나 혹은 기쁨이나 그런 거를 그대로 기록을 해버리는 거야. 돌아보는데 판단하지 않고 생각도 괜찮고요. 그 뭐라고 하지?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흐름대로. 우리 교장 선생님 왜 저 모양일까? 우리 교장 선생님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나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도대체 인간이 맞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 불편함이 벌어질 때마다 아니 기쁨이 있을 때 써도 괜찮아요. 오늘 박코치 살이 많이 쪘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선에 이제 머무는 거야. 가운데 선은 뭐예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종이를 잠깐 적어놔요. 내려놔요. 그리고 잠깐 여유를 갖는 거예요. 잠깐 놀고 와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걸 다시 봐. 점 찍어서 썼던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 보니까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필요. 이거 뭐 하지? 감정과 나의 필요. 네, 감정과 나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생각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그런 일부 상황이나 사건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고 한번 숨을 쉰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생각하고 나서 오른쪽에다가 나를 돌볼 수 있는 혹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를 적는 거예요. 행동지향적으로. 예를 들자면 교장 선생님한테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은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흉을 비교사한테 한다. 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돌보는 행동인 것 같아. 생각하시면. 행동적으로. 그 다음에 박코치가 오늘 고생한 것 같아요. 박코치한테 힘내라고 카톡 문자 하나 보내야지. 라고 돌볼 수 있는 행동. 나를 돌보거나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행동해도 괜찮아요. 그 상황을 돌볼 수 있는 행동. 그래서 그거를 돌보는 행동들을 쭉 적어보고, 근데 그거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볼 수 있는 행동을 대형적으로 적다가 다 할 필요 없어요. 약간 도덕심에 의해서 약간 위선하는 것처럼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할 것만 체크리스트처럼 박스나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그다가 그리고 24시간 내에 그 중에 하나는 하는 거예요. 다 안 해도 되고 적어놔도 이건 진짜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성찰한 다음에 24시간 더 짧게도 괜찮고요. 즉시 실행하면 제일 좋고 우리 지혜님은 바로 실행하겠지만 한 다음에 체크를 하고 그 사람한테 아니면 나한테 하기로 실천하기로 약속한 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돌봄 행동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돌아왔으면 다시 하니까 내가 참 훌륭하다 잘했네 이렇게 이제 돌아봄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장을 뭐 일 단위로 해도 괜찮고 사건 단위로 해도 괜찮고 주간 단위로 해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돌아보면서 내 일상 속에서 뭔가 처리되지 않은 거를 쭉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면서 보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였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지? 그럼 저 사람을 돌보는 길은 뭐지? 나를 돌보는 길은 뭐지? 하면서 돌봄을 적어. 그리고 다시 실천해. 이것도 잊고 살아. 그러다가 좀 이상하면 다시 또 돌아봐. 잠깐 멈춰서 다시. 네, 질문하세요. 질문해도 돼요? 네. 지금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쭉 나의 필요를 찾고 또 뭔가 행동으로 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충만한 어떤 기쁨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충만한데 그 충만함을 가지고 뭘 다시 또 돌봐줘야 돼요. 꼭 돌봐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하는 어떤 흐름이 뭔가 좀 부족해서 꼭 채워야 되고 뭔가 순환하게 만들려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충만했잖아요. 네, 충만한 기쁨. 충만함을 누리고 30초 동안 그냥 머무를래. 그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한다는 게 그래서 실천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한 것만 제가 체크리스트라 동그라미나 네모를 치라 그랬잖아요. 적는 행위로만으로 이미 돌본 거예요. 적는 것만은 충분히 돌본 거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 생각하는 것만 체크리스트를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음악을 들었어. 너무 좋다. 그러면 거기 돌봄은 너무 좋았어. 다시 다음에 또 들어야지. 그냥 적어놓고 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걸로 충분해. 그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예. 이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실천적 행동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가 내 필요를 더 증폭시키거나 내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까지 넘어가는 이제 내가 너무 기쁘니까 이제 타인의 필요를 돌봐야.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누구의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친구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친구 너무 좋다 했는데 내 필요를 돌보는 방식은 내가 그 친구의 음반을 사는 거잖아요. 이 음악을 누구한테 주면 좋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와이프한테 줘야겠어. 보내줘야지. 링크를 보내줘야지. 그것도 돌보는 거거든요. 내 도움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거죠. 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삶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타인들을 위해서 쓰시고 내 삶이 안 좋아졌으면 나를 먼저 돌보셔야 돼요. 나를 돌보고 나하고 주변 사람까지 다 괜찮으면 뭐 학교나 이런 조직 같은 것도 돌봐보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들 돌봐주는 거죠. 제 삶의 인물. 그거 자체의 흐름들이 쭉 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이 삶의 흐름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돌아보고 잠깐 멈춰서 쉬면서 보고 그리고 다시 돌봄을 이제 다시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돌봄을 행하고 나든 타인이든 세상이든 네. 순환적 본봉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우리 이제 얼어붙은 사회가 아니 얼어붙은 나의 마음이 깨어지는 봄이 온다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성찰이지 않아? 나 혼자 하고 감탄 이거를 조직에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그 조직 이제 그때 리더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방식의 성찰의 시간, 그다음에 대화의 시간, 그다음에 그 성찰 이후의 실천들을 그러니까 뭐 검토 해서는 아니고요. 자기 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기를 돌보는 방식이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방식이든 그렇게 하자. 그 회사의 조직 문화 중에 조직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성찰로 하셨거든요. 근데
성찰은 성찰인데 나는 그 회사들을 위한 성찰로 이 본본본 성찰을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퍼뜨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 재밌죠. 누군 뭐야? 이대수 선생님 나한테 뭐야? 세 가지 약자로 줄여서 DNA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해졌어. 본본 성찰을 DNA로 바꾸자. 궁금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본범 성찰로 음. 어떤 나의 DNA를 바꾼다. 그러니까 DNA를 그 말씀하신 세 가지를 영어 약자로 하니까 첫 번째는 difficulty,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 느낌,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상에서 두 부딪히는 번째는 필요는 이제 니즈.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이제 needs, 그 마지막은 그 needs를 통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A. 그래서 본범 성찰로 나의 그래. DNA를 바꾸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제 그 DNA로 하실 거면 이중 나선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선이 있고요, 너의 선이 있어. 이중 나선이 교환해야 되잖아. 그걸 선순환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DNA 구조는.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처럼 반쪽짜리가 되잖아요. 아무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difficulty로 생각했던 것이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고요. 일상에서. 네, 근데 기분 좋은 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굳이 D로만 한정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상에서 감정들이 올라오는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기쁜 거든 슬픈 거든 희로애락이 네. 평정한 상태에서는 괜찮고 그게 아니라 기쁨도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 슬픔도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뭔가 했는데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기쁜 게 신호인 거야. 신호인 거야. 나한테는. 맞아요. 기쁜 것 자체가 신호예요. 그 신호를 한 번 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약간 감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회사가 뭐 일어났는데 저기 사장님이 화를 내. 그럼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사장님이 기뻐하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 신입사원이 울고 있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면 감정을 가리고 있어. 그것도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1년도를 돌아보는 성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1년을 돌아보는 건 약간 전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는 건 사실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었고 매일 성찰할 때도 그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좀 성찰 이후의 작업들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워크시트를 드리잖아요. 매일. 워크시트 끝나고 나서 좋은 친구를 찾아가가지고요. 이야기를 나눠요. 다이얼로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려면 대화를 나눠요. 좋은 대화를 나눠야지 더 잘 보이기 시작해요. 혼자서 잘 안 보여요. 내가 내 안경이 있으면 혼자 잘 안 보여요. 이야기하다 보면, 떠들다 보면 뭔가 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대화 중에서 글쓰기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자기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워크시트 작성하기 너무 힘들었다. 근데 난 아직도 혼돈스럽다. 뭐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나하고 나를 대화하든. 아니면 메소드 연기가 좀 좋으신 분은 거울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무튼 대화를 하자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리플렉트가 반영이잖아요. 반영적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몸을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돌보거나 이런 형태들로 나아가서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벌어지는 형태가 되면 가장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오신 분들한테 드렸고 이거 사실 워크숍을 하거나 활동들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코칭 1대1로나 이제 그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개과정을 제가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과정 열릴 때까지는 아마 여러분밖에 몰라요. 이런 형태 큰 맥락으로는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을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어쨌든 봄이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 남자에서 가을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말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보고 다시 보고 또 보는 그런 성찰들
따뜻한 성찰들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이렇게 하고 뭐 Q&A도 괜찮고요. 잠깐 대화도 괜찮고 소감도 괜찮고 한마디씩 또 해나가죠. 너무 늦게까지 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방금 이제 우리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성찰에 대한 이야기, 본모범 성찰에 대한 이야기,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 살짝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죠. 누구든 괜찮아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대 선생님. 네네네. 그 이제 상담에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할 때 그 말씀하신 거랑 되게 맥락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성찰이라고 하면 예전에 디자인 띵킹 멤버들 그 테디랑 할 때 보면 항상 워크숍 끝나고 나면 I like I wish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때 좋았는데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 정말 오랜만에 이 성찰을 정말 본범 성찰이라는 이름도 너무 좋고요. 말씀하신 걸 통해서 나를 계속 이게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제가 좀 더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말 들어오길 너무 잘했다. 네, 역시 질문수사 박영준 소장입니다. 다시 한번 재능은 다른 사람은 훌륭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재능인 것 같아. 본인은 훌륭하셔서 그런가.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잘 안 속아요. 나는 내가 비루함을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누가 이 봄 기본 아이디어가 선생님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또 맥락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가장 안 채워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저 와이프의 핵심 니즈 중에 하나가, 필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봄을 받고 싶어해요. 어린 시절 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못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타인이나도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잘 못 돌보고 나만 돌봐. 내 욕망만 돌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와이프가 돌봄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래서 돌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러면 돌보지 않고 뭘 하고 있지 했더니 난 돌아보고 있더라고. 맨날 성찰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보면서 나를 빼야지 돌봄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내 아가 너무 강하니까 돌봄을 못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쌤 진짜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돌봄에서요. 그러니까 본 다음에 돌봄이잖아요. 돌은 돌덩이를 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잘 봤잖아요. 근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책임감 같은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돌덩이를 지겠다예요. 근데 나 없는 돌덩이잖아요. 저기는 앞에 돌아보면 또라이 같이 돌도 지고 나도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내려놓고 아도 내려놓고 일단 보기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새롭게 세우는 돌은 다시 새롭게 치는 돌봄은 그 돌을 내가 고른 돌, 내 목적에 맞춰서 내 필요에 맞춰서 내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드는 돌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이게 다 사실 이어져 이거 다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엔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 덜 드렸던 거고요. 돌 이야기도 재밌죠. 이야기도 순전히 선생님 아이디어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와이프 이야기라니까. 와이프가 돌봄에 나오는 얘기예요. 놀랍습니다. 못난 남편을 돌아보면서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돌봄을 좀 해야겠구나. 못난 남편이 나도 좀 돌보고요. 선생님이 어른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어른. 멀었는데 그냥 어른이 옛날에 어른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른이 하려고요. 예전에 코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코치지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 계속 깨지고 있는 게 코치인데 그냥 리더 하려고요. 리더들 리드해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덩이를 지고 가려고요. 돌덩이를 안 지면 안 될 것 같아.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돌덩이 지고 있고, 내가 지금 보니까 호민아 선생님도 돌덩이 지고 있고, 눈꺼풀에 돌덩이 멈췄어. 그렇잖아요. 지혜님도 돌덩이 졌고, 최현 선생님도 돌덩이 졌고, 내가 안현 선생님이나
고영아 선생님이 어떤 돌덩이를 짓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는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혹은 뭐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돌덩이를 짓는 건 잘 지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이 지라고 하니까 도덕적 책임감이 그렇게 지면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최영 선생님 이야기 우리 최영 선생님 이야기 하신 건가 그러면? 성찰합시다. 한마디씩 하고 이런 대화가 어떻게 받아들인지가 중요해요. 제가 발표할게요. 아까 저 써긴 했는데 필요라는 단어하고 돌봄이란 단어는 너무 흔한 단어인데요. 나랑 만나서 나의 필요를 돌봄하니까 좀 뭐라거나 울림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보통 나를 돌보자까지는 왔었거든요. 제가 나를 돌보자. 근데 뭘 돌봐야 될지를 몰랐는데 필요라는 단어 하나가 딱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돼서 맥락화돼서 좀 더 기쁜, 그러니까 좀 울림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성찰의 주체가 생긴 느낌? 뭐를 성찰해야 돼? 지금 나의 필요를 돌봄이에요. 지금 나의 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돌봐주는 거. 지금 내 남편이 필요한 것을 돌봐주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돌봐주는 거. 이게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은 이렇게 반반 노트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거 쓰고 액션을 쓰고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박영준 소장님을 만나서 포스트잇을 되게 잘 활용을 해서 포스트잇에 써서 중요한 건 또 떼서 다른 데 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반 노트의 반반 사이에 있는 이걸 봐야 돼. 선을.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보자고. 쉬었다가 보는 여백의 미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 또 숙제가 생긴 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성찰이 깊지는 않은데 박영준 선생님을 만나서 성찰하면서 기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써요. 근데 정말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는 오히려 생각 안에만 머물러버리지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표현해야 되는. 네네. 그거를 좀 더 해야겠다 이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제가 본모모 성찰을 다른 분한테 이제 이야기한 게 이걸 만드신 분이랑 같이 만드신 분이랑 다른 분들한테 본모모 성찰을 한 거를 증거를 21장을 가져오면 지금 첫 성찰을 하면 비기너고 21번이 넘어가면 프랙티셔너고 100장이 넘어가면 내가 당신의 프로페셔널 인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권 배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인증 제도를 만들자. 반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카운팅 실제로 들어가요.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내용은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본보모 성찰을 했다고 하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 22분의 1, 22분의 2, 21분의 3, 21분의 3. 이게 사실 21 프랙티스를 제가 다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EQ 2일인 이유가 21번을 해보는 거예요. 21명을 생각해보고 21번 생각해보고 21번까지 나아가 보는 거. 이게 이제 습을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보문 성찰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21번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21번 넘어가서 축하하자 이런 거예요. 21번이라고 하면 고비를 한번 넘었어. 옛날에 우리 지혜님한테 제가 야식점 목표나무 이런 거 100번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해. 100번 그리라고 했더니 다 도망가더라고. 너무 높은 기준을 내가 제시했구나. 근데 나는 두세 번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2021년이기도 하고, 우리 21이 주는 그 있잖아요. 37이잖아요. 그래서 37이 주는 그 좋은 라인도 있어서 21번, 21번까지 딱 하면, 내가 이제 초보자 딱 될 때구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 21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21번 넘어가기 전까지 실패, 실수,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너는 실수를 80% 해도 괜찮아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다음에 내가 지금 본문 성찰 얘기했지만 그럼 성찰 안 일어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계속 해봐. 하고 재미를 붙이면 21번 넘어가는 정도 시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성공 경험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잘 되는 감각 같은 것이 한 번 이상 올라오게 돼요.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내 방식대로 수정해서 이제 실험하면서 좀 더 좋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그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 드려줬습니다. 그다음 이야기 다 하셨나? 내가 끊은 것 같아. 선생님. 지혜님 하시겠대. 네네. 제가 올해 그 책 보다가 그 거의 한 10월 달쯤, 9월, 10월쯤에 만난 그 질문 중에 현재 필드에 살고 있는가, 너가 원하는 필드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좀 한 대 이렇게 맞은 그 코칭도 배워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코치도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고, 누군가 리더로서도 약간 부족함도 있었고, 그 질문을 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했던 것들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인지하고 인지하지 않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줄여보자라고 하고 줄여보는 대신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쓰리봄으로 본봄봄으로 좀 더 그 초점 같은 게 더 잘 맞춰질 것 같고. 지혜님은 수영을 잘하니까 100번 합시다. 충분합니다. 한번에 100번 합시다, 지혜님은. 감사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올해 52주 그 성찰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거든요. 44주 하고 있는데 완벽함보다 부족하지만 하는 게 훨씬 더 조금씩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게 하다 보면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혜님이 워낙 잘하니까 지화행을 잘하니까 가운데 봄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살짝 멈췄다가 보고 다시 실천하고 돌아보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실천하고 이렇게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누가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찰. 바보님. 바보 아니에요. 바보라고 바보고요. 했어. 나도 발음을 잘해주셔야 돼요. 바보님. 저는 좀 전에 한 거 여기 이렇게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보이나? 네. 해봤는데 오늘 있었던 거 낮에 있었던 일 가지고 조금 제가 속상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돌아보면서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했는가? 정말 이래 했는가?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느낄 수 있었었고 어쨌건 불편했기 때문에 여기다 적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하게 사실 훨씬 더 좋아요. 질문보다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면서 그 상황도 적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의문도 솔직한 걸 수 있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봄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어 나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제 돌봄으로 가서는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수업이 3개가 있었었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 제가 어떤 충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가 있었거든요. 뭔가 계속 안 됐어요. 뭐 네트워크가 안 됐는데 그걸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딜레이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 스스로도 짜증이 났는데 애들한테도 그 시간을 충분히 뭔가 이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도 돌봐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제대로 학습이 일어나야 아이들한테도 그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돌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짧지만 되게 이 흐름을 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의 그 한 부분 오늘 계속 무거웠던 그 부분이 조금 성찰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강력하다는 생각이 좀 저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시인이어서 나오는 글들인가? 시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돌아봄, 봄, 돌봄, 돌을 지고 알을 빼고 이런 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뭔가 고생이며 살 수 있어. 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저 맨날 제가 이제 이제 뭐 강사 과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한테 맨날 암함됨을 외치고 다니거든요.
암과 함과 댐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도 계속 생각해 봐야겠다는 걸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해 드리면 TOCF의 사고 도구하고 세 개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방법론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 드릴 테니까 나중에. 네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누가 하시겠어요? 서울 여자님 하실래요? 네. 모두 서울 여자님. 저는 선착순에 들어서 다행이다. 선발돼서 다행이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제 필요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어려운 일 겪다 보니까. 네.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원하는지 모르고 바쁘게 살고 원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줬는데 이제 되돌아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의 필요를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 이름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자기 자비 책을 사서 봤는데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네, 지금 코치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요즘 밤마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성찰을 성실하게 잘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참여하면서도 새학기 워크숍을 남은 2달 동안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계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꾸준함의 힘 박영주 코치님의 그 꾸준함님 처음에 시를 쓰신다고 할 때 약간 우리 국어 선생님이 봤을 때 외로우신가 보다 했는데 나날이 일치월장 되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제가 써본 게 한 200편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린 것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코치님의 삶 가운데서 배우는 것도 있고 오늘 그 삶 가운데 꾸준함임에서 나왔던 그 성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실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꾸고 선생님 이야기했나? 성찰은? 하셨어요? 아까 DNA 얘기한 건가? 알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같이 시작하면서 같이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여러분 몸이 필요로 한 잠을 자러 씻고 휴식하고 쉬고 내일부터 작업하는 거 제가 20개 올리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답을 해보되 중요한 거는 저는 반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0년은 20개고 2021년 관련된 거 21개를 적으라 이렇게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10명이라도 한번 적어보자. 반만 해보자. 나머지 반은 나중에 채워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돌봄에 대한 생각들 좀 하신다면 7명, 원래 7명인데 1명 어디 갔지? 약간 원래 이혜연 선생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올라오면서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2명 정도씩 하루에 챙겨가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참여 좀 안 하거나 아니면 참여했을 때 고맙다라고 하거나 뭐 댓글도 좀 달아주거나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좀 나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부탁드릴게요. 뭐 강제나 이런 건 아니에요. 돌덩이 큰 게 아니고 여러분 돌덩이는 여러분이 골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음악 던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증샷 누가 한번 찍을까? 내가 한번 찍을게. 인증샷도 한번 찍읍시다. 제가 오늘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게 뭐죠? 오늘 할로윈데이인 거 아세요? 몰라. 저 이거를 오늘 쓰고 있었어요. 계속 애들이랑. 네. 그러면 이상해서 인증샷 제가 찍을게요. 구현 선생님 찍으실 거예요? 네. 찍고 단톡방에 올려줘요. 네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바로 올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이게 투표합시다. 이 링크를 일단 우리와는 공유했으면 좋겠다. 공유 필요 없다. 손 내리시고. 나는 이 영상 뭐 다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필요 없어. 네. 다른 분들이 만약에 공유해달라고 하면 공유해도 괜찮아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별건 저는 없어서. 상관없어요. 호민 선생님 약간 힘든 이야기도 살짝 했는데 괜찮아요?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내일 살짝 눈을 띄워봤는데 반응이 없으면 안 올리고 반응이 있으면 올리는 걸로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잘 되세요. 보름달 보세요. 보름달 되게 예뻐요. 다음 네. 순서인가요? 맞아, 자, 봤어.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겠습니다. 3, 2, 1, 끝.